옛날 조선시대 강원도 횡성 땅에는 영달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영달이는 총명하고 부지런해 마을 사람들 모두가 좋아했지요. 허나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이씨야, 들머리다. 발끝이다 이 말이오. 판도는 내가 가져가야 쓰겄네. 어허이 김칫국부터 들지 말란께. 이 몸은 가보요. 국끝이다 이 말이지. 판도는 이 몸 것이요. 에라이, 끝발 겁나게 안 사는구먼. 난 개털이니 일어서겠네. 에잉. 영달아범 또 다 털렸구먼. 다음에 돈 모아서 또 털리러 오게나. 에이, 퇴퇴퇴. 투전을 해도 다른 데 가서 할 것이오. 바로 영달이의 하나뿐인 아버지가 술 먹고 노름질만 일삼는 파라코라는 것이었죠. 영달이 아버지는 영달이가 열심히 일해번 돈을 죄다 투전판에서 날려버리기 일쑤였답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이 궁핍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러나 어진 영달이는 싫은 소리 하나 없이 묵묵히 일만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을에 유지 최진사가 머슴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보게 영달아범, 오늘까지 갚기로 한 빚은 어떻게 된 것인가? 아, 그것이 어제까지만 해도 금전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한 푼도 안 남았습니다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가? 자네가 또 노름에 탕진한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면목 없습니다요. 정 급하시면 제 배를 갈라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인내심 강한 최진사도 마침내 폭발해버리고 말았지요. 이게 벌써 몇 번째인가? 이제는 나도 더 이상 못 봐주겠네. 아이고, 진사어른. 그렇지 않아도 우리 영다리가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요. 그놈이 돈을 마련할 터이니 조금만 더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 자네 아들 영달이가 불쌍해서라도 더는 기다려줄 수 없네. 그러면서 최진사는 빚 대신 영다리를 데려가 머슴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최진사도 이번만큼은 들어주지 않았지요. 그리하여 영다리는 최진사 댁의 머슴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영달아. 모진 최진사가 널 빚 대신 내놓으라는구나. 너무 염려 마세요. 제가 최진사 나리 밑에서 3년만 일하면 빚을 모두 탕감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냐? 그럼 3년이나 지나야 돈을 빌릴 수 있단 말이냐? 아이고, 윗마을 투전판이 내모레 열리는데 그럴 순 없다. 아버지는 영다리가 팔려가는 와중에도 투전을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버지란 작자가 없는 이만 못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 얼렁얼렁 빚을 갚아라. 그래야 이 애비가 다시 놀아볼 게 아니냐? 네, 아버지. 하지만 투전은 적당히 하셔요. 듣기 싫다. 도망간 네 애미처럼 너도 잔소리나 할 생각이면 일찌감치 다녀마란 말이다. 그렇게 역정을 내며 가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란 작자가 어찌 저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영다리는 답답해서 한숨이 절로 나왔지요. 오히려 최진사가 영다리를 위로했답니다. 영달아, 이번 일로 너무 상심 말거라. 너도 이번 기회에 아버지로부터 벗어나서 너만의 삶을 살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거라. 말씀 감사합니다요, 진사어른. 허나 저는 아버지가 걱정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염려 말아라. 그 작자는 돈이 없어야 사고를 안 칠 작자이니. 그렇게 다독거린 최진사는 영다리를 곧장 하인들에게 소개를 하였지요. 앞으로 자네들과 함께 일할 영달이니라. 성실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니 괴롭히지 말고 잘 알려주어야 할 것이야. 염려 마십시오, 진사나리. 친동생처럼 가르치겠습니다요. 머슴 대봉이가 사람 좋게 대답했지요. 대봉이는 덩치가 이따시만하고 산적 같은 꼬락선이었지만 서글서글하게 웃는 것이 펑 믿음직해 보였답니다. 그래, 대봉아 너만 믿겠다. 그리하여 약관을 갓 넘긴 영다리는 최진사 댁에서 머슴일을 시작하였지요. 사실 평소부터 최진사는 성실한 영다리를 좋게 보고 있었습니다. 해서 영다리가 아버지에게 시달리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었지요. 그리하여 영다리를 아버지로부터 떼어놓을 겸 데려와 일을 시킨 것이었습니다.
잘 왔다. 앞으로 이 집의 일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내게 물어보거라. 알겠구먼요. 헌데 형님은 언제부터 이 집에 계셨던 거예요? 재작년엔 못 본 것 같아서요. 뭐 나도 이제야 1년이 되었다. 그동안 혼자서 일 익히느라 고생 꽤나 했었지. 대봉이도 진사댁에 온 지가 1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전에 있던 머슴들이 갑자기 그만두는 바람에 얼떨결에 최고참이 되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야, 저는 형님 덕에 편히 배우겠습니다. 오냐? 그러니 내 말이라면 하늘처럼 여기거라. 하하. 영다리는 일하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대봉이에게 물었지요. 대봉이는 그게 뭐건 간에 척척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꼭 이 집안일을 찾아다니면서 배운 사람 같았지요. 하여튼 그런 대봉이 덕분에 영다리도 최진사댁 일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영다리가 뒷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툇마루에서 수묵화를 그리던 아씨가 그만 갑작스레 불어온 바람에 화선지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었죠. 그러자 영다리가 얼른 뛰어가 화선지를 수습했지요. 아씨, 받으십시오. 놓치신 화선지이옵니다요. 나 참, 이렇게 구겨지면 어떻게 붓질을 하라는 것이냐. 아닌 게 아니라 영다리가 수습한 화선지는 온통 구겨져서 엉망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는 영다리가 뭘 알았겠습니까? 허나 아씨는 인상을 팍 쓰고 조잘거렸지요. 이거사, 머리가 있으면 생각을 해보거라. 이렇게 구겨진 종이에 어찌 붓을 놀리겠느냐. 아이고 지송합니다요. 저는 그림의 문외한인지라. 헌데 붓질이 진짜 안 됩니까요? 될 것 같기도 한데 말입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보거라. 영다리의 말에 아씨는 붓을 탁 집어던졌지요. 표정이 구겨진 화선지 꼴이 된 것이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았습니다. 헌데 영다리는 붓을 든 채 화선지를 노려보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일필이지로 붓을 휘두르니 멋지게 난초가 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씨의 눈이 휘둥그레해졌지요. 놀랍구나. 네가 이제 보니 그림에 재주가 있었구나. 아이고 송구합니다요. 지는 그저 아씨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오다가다 본 것뿐입니다요. 사실 영다리는 아씨가 그림을 그릴 때면 잠시 멈춰서 지켜보곤 하였으니까요. 뭐 그림이 좋았던 것은 아니고 아리따운 아씨를 눈에 담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워서 그랬던 것뿐이었죠. 헌데 그 짓을 한 석 달을 하니 자기도 모르는 새의 그림에 재주가 싹트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니 이거사, 어깨너머로 본 솜씨가 이 정도라면 어디 한번 정식으로 그려도 되겠구나. 에이, 저 따위가 어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요? 아니다. 네 재주가 출중하니 앞으로는 나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자꾸나. 아씨는 막무가내였죠. 영다리는 내심 놀랐답니다. 평소 자기 같은 머슴들이 안중에도 없던 아씨가 이리도 성화를 부리다니요. 그 모습이 귀엽고 또 두근거려서 일하다 짬이 나면 배우겠다고 승낙하고 말았답니다. 약조한 것이다. 그럼 내일 일이 다 끝나면 내 방으로 오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영다리는 저녁을 먹고 나서 아씨의 방으로 향했답니다. 아씨는 영다리에게 본격적으로 그림을 알려주었지요. 붓질하는 방법부터 준법, 묵법, 묘법 등 온갖 기술을 가르치는데 글쎄 영다리가 어렵지 않게 척척 배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탄한 아씨는 아예 영다리의 손을 잡고 그림을 그렸더랍니다. 놀랍구나. 어째 5년을 배운 나보다도 성취가 빠르단 말이냐. 아씨는 어째 질투하기는커녕 좋아라 하는 거였습니다. 사실 아씨는 그림을 너무나도 좋아해서 좋은 그림이 있으면 최진사를 졸라 사오곤 하였지요. 헌데 집안 머슴인 영다리가 그림에 능하니 앞으로 그림을 실컷 볼 생각에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영다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씨가 영다리의 손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씨의 손은 어찌나 부드러운지 꼭 손뭉치 같았답니다. 송구합니다요. 저 따위가 어찌 아씨에게 비하겠습니까요? 아니다. 네 재능은 참으로 하늘이 내린 것 같구나. 밤새 그림을 그린 영다리는 날이 밝을 무렵에야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당연히 집안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밀로 해야 했지요.
감히 하늘 같은 아씨방에서 밤새 머무르다니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하여 영다리는 누가 볼세라 발소리를 죽이고 뛰쳐나왔답니다. 아니, 왜 이리 가슴이 두근거린다냐? 그리고 뒷마당에 오고 나서야 크게 심호흡을 하였지요. 그래도 뛰는 가슴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여 영다리는 장작을 패기 시작했습니다. 뭐라도 좋으니까 정신을 다른 곳에 쏟아내야 했으니까요. 정신없이 도끼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온몸이 땀에 젖고 말았지요. 아니 영달이 아니냐. 원 부지런한 것도 좋으나 몸 생각하면서 일하거라. 알겠습니다요, 진사나리. 최진사는 영달이 눈밑이 거뭇거뭇한 것을 보고는 혀를 끌끌 차며 가버렸지요. 그래도 영다리는 쉬지 않고 장작을 팼습니다. 덕분에 며칠은 걸릴 장작을 하루 만에 다 패고 말았지요. 이제 자자. 얼른 잠들고 나면 아씨 생각이 그만 나겠지. 영다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헌데 몸뚱이가 물먹은 솜처럼 지쳤는데도 정신은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았지요. 오히려 아씨의 포근했던 손길이 자꾸만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결국 영다리는 그날도 아씨 생각에 밤을 꼬박 새고 말았지요. 영달아, 영달아, 이놈이 불러도 왜 대답이 없어? 대봉이 형님 죄송합니다. 잠깐 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일할 때는 정신 챙겨라. 자, 오늘은 감자밭에 나가서 감자 한 수레만 캐오거라. 요새 영달이 일솜씨가 좋아지면서 대봉이는 부쩍 일을 많이 맡겼지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자기 것까지 끼워 넣었지만 영달이는 묵묵히 일을 했답니다. 해서 오늘도 좀 떠넘기려는데 어째 영달이 정신이 딴 데 팔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른 끝내고 와서 꼴도 베러 가야 한다. 빨랑 댕겨오거라. 알겠습니다, 형님. 영다리는 정신없이 감자를 캐고 꼴배기도 폭풍같이 하였답니다. 영달아, 나 좀 보거라. 그렇게 영다리가 돌아왔는데 아씨가 또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영다리는 아씨 목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뛰었지요. 아까까지만 해도 삭신이 피곤했는데 지금은 힘이 펄펄 나는 것 같았습니다. 부르셨습니까요, 아씨? 그래, 불렀다. 왜 요새 그림을 그리러 오지 않느냐. 그것이 일이 워낙 바빠서. 무릇 서활한 하루를 걸으면 되짚는데 사흘이 걸리느니라. 그러니 오늘 밤은 잊지 말고 와서 그리도록 하거라. 네, 알겠습니다요, 아씨. 벼랑간 아씨가 영다리 코앞까지 얼굴을 가까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덕분에 영다리는 심장이 입에서 튀어나올 것 같았지요. 응? 어디가 아픈 것이냐? 얼굴이 왜 이렇게 벌겋게 달아오른 것이야? 아닙니다요. 그럼 지는 일이 급해서 먼저 가보겠습니다요. 대꾸도 제대로 못한 영다리는 후다닥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으니 도저히 부끄러워 더는 있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방으로 뛰어들어온 영다리는 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젠 아씨 얼굴만 봐도 가슴이 난리를 피웠지요. 아니, 왜 자꾸 아씨 생각만 나느냔 말이야. 그렇게 영다리의 마음속에는 아씨가 자꾸만 커져가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요. 영다리가 마을에서 좀 떨어진 인삼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이 일도 대봉이가 귀찮다고 떠넘긴 일이었죠. 허나 영다리는 아씨가 있는 집안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승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인삼밭에 잡초를 뽑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살살 아픈 것이었습니다. 하여 얼른 산속으로 들어가 볼일을 보고 있었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헌데 어디선가 여인의 신음소리 같은 것이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궁금해진 영다리는 소리를 향해 살금살금 다가갔지요. 헌데 이게 뭔 일이랍니까? 아니 글쎄 대봉이가 최진사의 재혼한 마님이랑 이러쿵 저러쿵 일을 치르고 있는 것이었지요. 마님, 어떻습니까요? 대봉아, 너무 강하구나. 이러다 내가 두 쪽이 나는 게 아니냐. 두 쪽이건 세 쪽이건 마님은 오늘 제대로 극락에 가실 것입니다요. 젊은 마님은 대봉이의 힘찬 공격에 숨 넘어가는 사람처럼 비명을 질러댔답니다. 이 마님은 사실 본처가 죽은 이후
최진사가 새로 들인 젊은 마님이었지요. 헌데 이 젊은 세 부인이 대봉이와 눈이 맞아 대낮부터 미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기겁한 영다리는 입만 딱 벌리고 있었지요. 한참 만에야 영다리는 인삼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답니다. 영다리는 혼이 빠진 사람 같았지요. 평소 젊은 마님이 너무 예뻐서 나이 지긋한 최진사하고는 안 어울린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대봉이랑 놀아나고 있을 줄은 참말로 몰랐지요. 대봉이 형도 젊은 마님도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야. 일어나 진사나리가 아시면 호되게 경을 치는 게 아니여? 영다리는 애써 잊으려고 노력하면서 간신히 일을 마쳤지요. 그리고 저녁 무렵 아씨의 방을 찾았습니다. 늦었구나. 오늘은 인물화를 그릴 것이야. 예, 아씨. 그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날도 그림을 그린 영다리는 밤늦게 아씨 방을 나왔지요. 살금살금 나오는데 그만 대봉이랑 딱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대봉이 형님 아니세요? 이 밤에 어쩐 일이십니까요? 영다리 이 녀석 재미가 좋은 모양이로구나. 대봉이는 다 안다는 듯이 심술궂은 웃음을 흘리고 있었지요. 니놈 얼굴이 멀끔해서 일이 될 줄 알았다. 그래, 아씨가 잘해주더냐?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지랑 아씨는 그런 사이가 아니구먼요. 그럼 어떤 사이냐? 그림을 같이 배우고 그리는 것이 다입니다. 대봉이는 처음에는 고지 듣지 않았지요. 헌데 영다리가 종이에 붓을 휘두르니 눈이 이따시만큼 커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식한 대봉이가 봐도 영다리의 그림이 보통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멍하니 그림을 보던 대봉이가 갑자기 눈을 번뜩였습니다. 영다리 이놈아, 네가 아씨방에 드나드는 것을 들키기 싫으면 내 말을 따라야 할 것이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루에 한 점씩 꼬박꼬박 그림을 그려오라는 것이었죠. 히히히, 그림을 장터에 내다 팔면 돈푼이나 건질 것이 틀림없으렸다. 아니, 머스미를 하면서 그림까지 매일 그려오라고요? 왜? 입 다물어주는 값으로 너무 싸다 이거냐? 영다리는 할 말이 많았지만 대봉이와 젊은 마님의 관계를 입에 담는 것이 몸서리가 쳤지요. 거기다 아씨에게 누를 끼치기는 것은 더욱 싫었습니다. 하여 입을 꾹 다물고는 그러겠다고만 하였지요. 대봉이가 낄낄거리며 나가자 영다리는 말없이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참 많기도 하구나. 아씨는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오셨습니까? 하늘엔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해서 금방이라도 쏟아질 것만 같았지요. 아마도 저 많은 별 중에는 아씨가 내려온 별도 있겠지요. 그런 생각이 들자 더더욱 아씨가 그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아씨가 밤하늘을 훨훨 날아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영다리는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들었지요. 잘 생각했다. 어이차, 이게 요 뒷산이란 말이냐? 참으로 잘 빠졌구나. 그날부터 영다리는 매일 잠들기 전에 그림 한 장을 그려 대봉이에게 건넸지요. 희낙낙한 대봉이는 그림이 모이면 장터에 가지고 가서 팔아치웠답니다. 헌데 문제는 다음이었습니다. 그림 한 장에 서푼이나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한 양씩 준다 이건가? 이거 영다리 저놈이 아주 복덩이요. 술값이나 하면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비싸게 팔리는 것이었습니다. 돈맛을 본 대봉이는 더욱더 많은 재물이 탐나는 것이었죠. 사람 욕심이 원래 끝이 없는 법이지요. 하여 이제는 영다리에게 하루 2점씩 그리라고 성화를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림 2점을 그리면 저는 언제 잘한 거예요? 그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고. 앞으로도 아씨방에 드나들고 싶으면 냉큼 그리기나 하거라 이거사. 영다리는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새 대봉이는 머슴일도 죄다 영다리에게 떠맡기고 있었습니다. 거기다 밤마다 잠이 부족하니 결국 그림을 그리다 실수를 하고 만 것이었습니다. 속도 모르는 아씨는 딴 생각을 한다며 핀잔을 주는 것이었지요. 잔뜩 속이 상한 영다리는 결국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앞으로 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형님이 젊은 마님이랑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아니 이놈이 실성을 한 것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해? 영다리의 말에 대봉이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습니다.
당황한 대봉이는 영다리의 멱살을 붙잡았지요. 영다리는 그 손을 탁 뿌리쳤답니다. 인삼밭 옆에 계곡. 형님이랑 마님이 하도 드나드는 통에 아주 길이 닳겠습니다 그려. 어디서 만나는지까지 영다리가 알고 있었지요. 하하, 이놈이 황당한 소리를 아주 실감나게 푸는구나. 이놈아, 난 바빠서 이만 가봐야겠다. 기겁한 대봉이는 떠듬떠듬 화를 내다가 꽁무니를 뺐답니다. 한참을 씩씩거리던 영다리는 속으로 아차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지요. 대봉이의 보복이 두려웠지만 그건 그때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영다리는 잠을 실컷 자면서 일도 하고 아시방에서 그림도 그렸지요. 영달아, 잠시 나 좀 보자꾸나. 여우를 피하니 호랑이가 나왔지요. 이번에는 젊은 마님이 직접 영다리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올게 왔구나 싶었던 영다리는 벌벌 떨며 마님방을 찾았습니다. 네가 대봉이에게 한 말을 나도 들었다. 허나 네 말은 농담이겠거니 하고 흘릴 것이니라. 예 마님. 감사합니다요. 영다리는 잽싸게 고개를 조아렸지요. 아무리 영다리가 비밀을 쥐고 있어도 젊은 마님이 세게 나오면 깨지는 것은 영다리였으니까요. 마님이 불문에 붙이겠다니 오히려 좋은 일이었습니다. 헌데 아무리 기다려도 젊은 마님이 축객령을 내리지 않는 것이었답니다. 가만히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마님이 빙글빙글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호호호, 그건 그렇다 치고 효선이 방에 드나드는 쥐가 한 마리 있다던데. 아 그것이. 혹시 그 쥐가 사람만한 놈은 아니더냐? 호호호. 영다리는 식은땀이 흘렀지요. 대봉이 그자가 젊은 마님께 전부 고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네가 효선이를 마음에 품은 것이냐? 아니 작은 마님. 지가 엄감생심 어찌 아씨를 마음에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요? 아니 그럼 어찌해서 그 야심한 시각에 네가 효선이 방에서 나온단 말이냐? 그것이 그림을 그리느라. 호호호, 변명이 참으로 궁색하구나. 영다리는 젊은 마님의 말에 쩔쩔맸답니다. 되었다. 내 너에게 할 말이 있으니 내일 미시쯤 인삼밭 뒤편 계곡으로 오도록 하거라. 뒤편 계곡은 대봉이가 마님과 미래를 하던 곳이었죠. 그곳으로 오란 말에 영다리는 가슴이 철렁했답니다. 아니 마님. 무심 볼 일이 있으시길래 거가정 오라고 하십니까요? 오라면 올 것이지 참말이 많구나. 정녕 네가 효선이 방에 드나드는 것을 진사나리께서 알기를 바라느냐? 아닙니다요. 지가 틀림없이 계곡으로 가겠습니다요. 잘 생각했다. 틀림없이 와야 할 것이야. 젊은 마님과 약조를 한 영다리는 한숨을 푹푹 내쉬었지요. 허나 이미 뱉은 말을 어쩌겠습니까? 꼼짝없이 따르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하여 영다리는 다음날 한낮 무렵 미시가 될 쯤 곧바로 계곡으로 향했지요. 기다리다 지쳐 쓰러지는 줄 알았다. 자, 어서 이리 오거라. 송구합니다요 마님. 젊은 마님은 영다리에게 찰싹 달라붙었지요. 그리고는 영다리의 옷고름을 풀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영다리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답니다. 어허, 뭘 그리 놀라느냐. 내가 차근차근 가르쳐 줄 터이니 안심하거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영다리의 바지 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는 것이었죠. 기겁한 영다리는 젊은 마님의 손을 뿌리치고 후다닥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니 영달아, 여기까지 와서 어딜 가는 것이냐? 어서 돌아오지 못하겠느냐? 뒤에서 젊은 마님이 불렀지만 영다리는 듣지 않았지요. 무작정 달리기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혼자 남은 마님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였습니다. 어째 영다리에게 퇴짜를 맞은 느낌이었거든요. 이 녀석, 날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다니. 내 이 녀석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주겠다는데 횡재다 하고 달려들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달아나다니요. 젊은 마님은 망가진 자존심에 치를 떨며 혼자서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한편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난 영다리는 곧장 집으로 돌아갔지요. 그러자 문가에 있던 아씨와 딱 마주치고 말았답니다. 아니 영달아, 어찌 그리 뛰어다니느냐? 무슨 일 있느냐?
아닙니다요. 참말로 아무 일도 없구먼요. 그렇구나. 그럼 잘 되었다. 오늘은 일찌감치 낫일을 마치고 얼른 내 방으로 오거라. 그리하여 영다리는 점심 먹고 바로 아씨방으로 향했습니다. 아씨는 오늘따라 곱게 화장을 하고 영다리를 맞이했지요. 오늘은 내 초상화를 그리도록 하거라. 그러면서 단아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그 자태가 어찌나 아름다운지 영다리는 벌린 입을 다물 수가 없었지요. 못하느냐? 어서 붓을 들어야지. 아이고, 제가 잠시 넋이 나갔나 봅니다. 화선지를 앞에 두고 정신을 놓았단 말이냐? 아씨는 살포시 웃음을 터뜨렸지요. 영다리도 덩달아 웃었답니다. 어째 자꾸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젊은 마님이 달라붙을 때는 두렵기만 했는데 아씨는 어째서 보기만 해도 입꼬리가 간질간질 웃음이 나는 걸까요? 너 또 웃느라 손이 멈췄구나. 그러다 해가 지겠구나. 아닙니다요. 손은 부지런히 놀리고 있습니다요. 오냐? 어서 그려보거라. 그렇게 영다리는 아씨의 초상화를 다 그려냈답니다. 아씨는 영다리의 솜씨에 감탄 또 감탄을 하였지요. 아씨의 칭찬 덕분일까요? 어느새 영다리의 기분은 젊은 마님과의 일은 까맣게 잊은 채 날아갈 듯 좋아졌답니다. 둘은 그림을 그리고 또 이야기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다리가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최진사가 부르는 것이었죠. 헌데 표정이 딱딱하게 굳은 것이 어째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영달아, 너 혹시 요새 내게 숨기는 일이 있느냐? 최진사의 말에 영다리는 그대로 얼어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아씨방에 드나든 일을 진사나리가 알아버리기라도 하면 병을 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렇게 영다리가 굳어 있으니 최진사가 다시 묻는 것이었죠. 남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일을 행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바른 대로 말하거라. 없습니다요. 하늘에 맹세코 없습니다요. 사실이었습니다. 아씨와 남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은 없으니까요. 영다리는 아씨와 함께 그림을 그렸을 뿐 추잡한 일은 일절 없었습니다. 허나 머슴과 주인이라는 입장상 함께 있는 것이 어려울 뿐이었죠. 그러하냐? 알겠다. 딸이 그럼 가보겠습니다요. 잠시 영다리의 뒷모습을 지켜보던 최진사가 다시 불러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영달아. 왜 그러십니까요? 너는 당분간 집안에 머무르지 말거라. 마을 개천에 다리를 놓으니 대신 거기에 힘을 보태도록 하여라. 영다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습니다. 당분간 아씨 곁을 떠날 터라 아쉬웠지만 이 정도로 끝난 것이 다행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영다리가 사라지자 어느새 젊은 마님이 나타났답니다. 그래, 영다리 놈은 쫓아내셨나요? 아니요. 아직 증자가 없으니 일단 지켜보려고 하오. 나리도 참으로 답답하시군요. 그놈이 저한테 추근댔다는데 그리도 믿겨지지가 않으십니까? 그런 게 아니오. 일을 절차대로 하려는 것이지. 아, 머슴 하나 내쫓는데 뭘 그리 복잡하십니까? 되었소. 이 일은 결정이 났으니 더는 왈가왈부하지 마시오. 그러면서 획하니 가버리는 것이었죠. 최진사는 영다리의 성실함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여 영다리를 멀리 떨어뜨려 놓고 살펴볼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싸게 싸게 내쫓을 것이지. 하여간 저 영감탱이가 정말. 젊은 마님은 뜻대로 일이 안 풀리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하여 안방에 돌아가자마자 대봉이를 불렀지요. 마님, 진사나리가 또 답답하게 하셨습니까? 그러게나 말이다. 내 이 가슴 속을 뻥하니 뚫어줄 사람은 너뿐인가 보다. 그렇다면 제가 또 시원하게 해드려야겠군요. 두 사람은 신나게 절구질을 하였지요. 어찌나 강력한지 젊은 마님은 입까지 맞고 자지러졌답니다. 그렇게 마님의 속을 달래준 대봉이는 한참 만에야 안방을 나섰습니다. 이 짓도 이제 얼마 안 남았구먼. 마지막 건수 하나만 끝내면 다 끝나는구나. 헌데 대봉이의 얼굴에는
어째 의미심장한 웃음이 떠나질 않았지요.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다리는 다리를 짚는 곳에서 먹고 자며 돌다리를 짚는데 힘을 보탰지요. 다리가 놓여지니 영다리는 일주일 만에 최진사 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다리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랍니까? 멀쩡했던 최진사 댁이 횡하니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위를 수소문했더니 최진사가 옆마을 갑부 천호방에게 집을 빼앗겼다는 것이었죠. 갑부에서 졸지에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진사나리. 아씨, 도대체 어딜 가셨더래요? 기겁한 영다리는 최진사를 찾아 헤매었지요. 한참을 찾은 영다리는 아씨와 어린 동생들이 마을 가장자리에 주저앉은 것을 찾았답니다. 아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아버님이 사기죄로 옥에 갇히시고 우린 쫓겨났단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진사나리께서 무슨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나도 자세히는 모르겠다. 헌데 아버님께서 천호방에게 집과 땅을 모두 팔았다고 하더구나. 영다리는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 일단 아씨와 동생들을 데리고 초막을 지었습니다. 아니, 근데 이 판국에 대봉이 형님이랑 젊은 마님은 어딜 갔더래요? 모르겠구나. 둘 다 어느새 보이지 않았어. 영다리는 어째 저 둘이 사라진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대봉이를 찾아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였습니다. 헌데 대봉이 그 작자는 어째 눈 씻고도 보이지가 않았지요. 하여 영다리는 일단 옥에 갇힌 최진사를 만나보기로 하였습니다. 헌데 감옥은 어째 그 누구의 면회도 안 된다는 것이었죠. 발을 동동 구르던 영다리는 마침내 꾀를 내었습니다. 죄수의 인상차기를 그리는 도화가가 왔소이다. 내친김에 포졸라리들 초상화도 그려드리리다. 그러면서 일필이지로 본을 뜨니 먹선만 가지고도 그럴듯한 그림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솜씨에 놀란 포졸들이 조아라 영다리를 들여보냈지요. 이제야 오셨소. 얼른 들어오시구려. 서두르시오. 오늘 하루에 그릴 죄수가 10명은 된다오. 하기사 도화가가 없으면 죄수의 인상차기를 자기네들이 그릴 판이었으니까요. 하여 영다리는 포졸들의 호의까지 받으며 최진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최진사를 발견한 영다리는 집중해야 한다며 잠시 포졸들을 내보냈지요. 아니, 진사나리. 나리처럼 좋은 분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천호방 그 작자의 농간이다. 그러면서 최진사는 한숨을 팍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천호방 그 작자가 예전부터 내 땅을 탐내고 있었지. 헌데 얼마 전 내 직인이 찍힌 문서를 가져오더구나. 내가 자기에게 땅을 팔았다는 것이었다. 아니, 그럼 진사나리가 땅을 팔았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럴 리가 있느냐? 그 땅이 어떤 땅인데? 해서 최진사가 펄펄 뛰었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포졸들이 몰려와 이렇게 옥에 가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천호방 그 자는 이 마을 사또를 등에 업고 있다. 이건 필시 사또가 뒤를 봐준 것이 분명한 것 같구나. 천호방 혼자 저지른 일이라기엔 너무 일사천리였다는 것이었죠. 헌데 그 직인은 누가 찍은 것입니까요? 모르겠구나. 도대체 내 도장이 어째서 천호방 손에 들어갔는지 그게 의문이다. 그리고 진사나리, 이 사단이 나고 갑자기 대봉이 형님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요. 혹시 나리께서 뭔가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요? 최진사는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대봉이는 작년까지 사또 집안에서 일하던 놈이었다. 사또 등살을 못 견디겠다며 우리 집을 찾아왔었지. 그 말에 영다리는 뭔가 연관성을 느꼈지요. 아무래도 대봉이 형님이 의심스럽습니다요. 나도 그 생각이 드는구나. 갑자기 사라진 것도 너무 수상하고 말이다. 혹시 대봉이 형님이 갈 만한 곳이 있을까요? 사또의 관사가 이 근처이니 한번 찾아가 보거라. 그러자 영다리는 진사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진사나리, 제가 비록 힘은 미약하나 최선을 다해 나리의 억울함을 풀어보겠습니다요. 고맙다.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은 것 같구나. 최진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요. 어제 쑥스러워진 영다리는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옥을 빠져나왔지요. 그리고는 곧장 사또의 관사로 향했답니다. 가만히 있자. 여길 어떻게 들어간다? 어떻긴 뭘 어떡하겠습니까? 영다리는 조용히 담을 넘었지요. 아니나 다를까 대봉이 그 작자가 마침 관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숨어 지켜보자 관사 사랑채로 쑥 들어가는 것이었죠. 사또, 대봉입니다요. 들어가겠습니다요. 대봉이의 뒤를 밟은 영다리는 사랑채 뒷문에 귀를 대고 안에서 들리는 대화를 엿들었답니다. 잘했다, 대봉아. 네가 제대로 한 건 했구나. 해에 칭찬을 하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아니다. 최진사의 멍청한 부인을 이용한 것은 정말 무릎을 닥칠 일이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 어리석은 부인이 자기 집 직인이 어디에 있는지 술술 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호방과 사또 그리고 대봉이었죠. 이들은 서로 네가 잘했네, 아니다 네가 잘했네 그러면서 시시덕거리고 있었답니다. 허나 듣고 있던 영다리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남의 부인을 유혹해 비밀을 빼낸 대봉이가 가증스러웠고 그걸 시킨 천호방과 사또는 더 미웠지요. 그래, 빼낸 직인이 관사의 병풍 뒤에 있을 줄은 아무도 모를 것이다. 이제 감옥에 최진사만 처리하면 막대한 재물은 죄다 우리 차지가 될 것입니다. 순간 영다리는 귀가 번쩍 뜨이는 것 같았지요. 하여 일당들이 술상을 받겠다 뭐다 하면서 가버린 틈을 타 얼른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병풍 뒤를 뒤지자 역시나 비밀 금고가 있었지요. 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 최진사의 직인과 이번 음모의 증자가 몽땅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증스러운 것들. 어찌 벼슬아치란 자가 이런 일을 벌인단 말인가. 증자를 전부 확보한 영다리는 곧바로 원주 땅으로 향했답니다. 원주에는 횡성을 관할하는 목사가 있는 곳이었죠. 목사는 제 아무리 횡성 현령이라 할지라도 고개를 조아려 했습니다. 목사나리, 제발 저의 주인마님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영다리는 원주 목사에게 증자를 모조리 전달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횡성 현령의 비리를 의심하고 있던 목사는 옳다쿠나 포졸들을 보냈지요. 그리하여 희낙낙하며 놀고 있던 사또와 천호방 그리고 대봉이는 꼼짝없이 추포되고 말았답니다. 결국 혹독한 고신을 견디지 못한 일당은 죄를 모조리 토설하였지요. 이게 꿈이냐 생시냐. 저 간악한 사또가 귀양이라니. 거기다 천호방과 대봉이 그놈은 평생 감옥 신세를 지게 생겼구나. 풀려난 최진사는 어깨춤이라도 출 기세였지요. 그리고 아씨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다, 영달아. 이게 다 네 덕분이다. 사건의 전말을 모조리 알게 된 최진사는 젊은 마님의 행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허나 최진사가 눈치챈 것을 까맣게 모르던 젊은 마님은 살살 눈치를 살피며 기어들어왔지요. 이 간악한 여인 같으니라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아니 진사나리,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내 죄라니요. 듣기 싫다. 네가 대봉이 그 사악한 것과 붙어먹은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더냐. 하여 젊은 마님은 입고 있던 옷만 건져서 쫓겨나고 말았지요. 대문 밖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피웠지만 최진사는 단호했습니다. 결국 젊은 마님은 털레털레 친정으로 돌아가야만 했지요. 어휴, 내 팔자야. 대봉이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었는데. 후회막급이었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친정에서도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힌 마님은 남은 평생을 혼자 쓸쓸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편 최진사 댁에는 경사가 있었습니다. 영달아, 그간 네가 우리 효선이랑 그림을 배우고 있었구나. 말씀을 못 드려서 송구합니다요, 진사나리. 아니다. 내 평생 우리 딸의 재주를 아까워했는데 너라는 동반자를 만났으니 참으로 홍복인 것 같구나. 둘의 진상을 알게 된 최진사는 흔쾌히 혼인을 허락하였지요.
하기사 영다리는 집은 좀 가난해도 어엿한 양민인이 안 될 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극구 사양하던 영다리였지만 아씨가 소매를 잡아당기니 별 수 없었지요. 둘은 경사롭게 혼례를 올렸답니다. 아씨, 지랑 혼인하여도 괜찮으십니까? 무슨 말이야? 난 평생에 너만큼 재주가 뛰어난 도화가는 본 적이 없구나. 그런 너랑 혼인하는데 내가 거절할 이유가 있겠느냐? 아이고, 우리 아씨는 제 그림만 좋고 저는 싫으십니까요? 그런 심술궂은 소리를 하는 것이 이입이냐? 그러면서 잽싸게 입을 맞추니 영다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벌개졌답니다. 둘은 행복한 첫날 밤을 치르고 깨가 쏟아지는 신혼부부가 되었지요. 걱정 말거라. 우리 서방은 이제 곧 조선 최고의 도화가가 될 것이야. 아씨의 말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가 되었습니다. 아씨와 그림을 연마한 영다리는 훗날 조선에서 손꼽히는 도화가가 되었지요. 한양의 대감들조차 영다리의 그림을 구하려 난리를 피웠으니 그 솜씨가 얼마나 출중했는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아리따운 색시와 최진사의 재산 거기다 이름 높은 도화가라는 명성까지 얻은 영다리는 이후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옛말에 세옹이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고 견디면 불행도 행복으로 변한다는 말이지요. 이처럼 영다리는 최진사 댁에 팔려가 머슴이 되었으나 본인의 노력과 어진 마음씨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닥쳐온 난관에 굴하지 말고 견디어 행복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